분주했던 주민들의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명의보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MC 손민영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치료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 명의보감 아주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보감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연 한의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야. 안녕하세요. 거의 뭐 아이돌급인데요, 지금? 네? 쑥스럽네요. 진짜 이렇게 큰 호응은 진짜 간만에 봅니다, 진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줄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척추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척추에서도 좀 허리 쪽, 예, 허리 쪽과 뭐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목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농사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농민들. 궁평 이리 마을의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급 강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허리가 튼튼해야 진짜 100세 건강. 일하시다 보면 밭일 하시고 하다 보면 허리를 많이 숙이기 때문에 또 집안일도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가 아무래도 많이 탈이 나죠. 보통 이제 허리가 이렇게 뭐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시큰거린다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다리 쪽으로까지 증상들이 많이 가십니다. 다리가 시리다, 저리다, 아니면 땡긴다, 아니면 뭐 쥐가 난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뭐 좀 더 심하신 분들은 남의 살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허리서부터 신경이 눌리는 이제 증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척추 질환들 뭐 대표적으로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 들어보셨죠? 네, 디스크 수술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디스크 수술하시는 우리 어머니 계시나요? 네. 또는 이제 나는 협착증이라고 하더라. 협착증 진단. 네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이만큼이나 이제 흔한 질환이고 좀 이 부분들 우리가 익숙하지만 진짜 어떤 건가?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아픈 거냐? 처음부터 디스크가 안 오고 협착이 안 오는 게 중요하고 또는 디스크랑 협착이 와도 내가 잘 견뎌내서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야속한 내 허리, 젊었을 땐 디스크, 나이 드니 협착증. 디스크라는 게 뭔지 일단 좀 그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크 그림이에요. 디스크 그림이고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하얀색. 예. 디스크는요,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디스크를 이렇게 잘라놓은 모습이죠. 잘라놓은 모습이고요. 디스크는 마치 계란과도 같습니다. 이런 계란 껍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이제 계란 흰자와 노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을 받아서 계란 껍질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계란들이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얘는 이제 얼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얼른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느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부만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수분이 빠지고 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이 공간들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의 증상은 어떠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터질 때까지 이 터진 게 괜히 터졌겠어요? 안 좋으니까, 약하니까 터졌겠죠. 이렇게 터질 때까지 안 좋았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통증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인대의 통증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여기 후관절 이런 데 이제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아파요. 처음에 또는 이 섬유륜 여기에도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면서 통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허리가 아픈 것들이고요. 이런 물리적 통증과 더불어서 화학적 통증이 있습니다. 수액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신경에 달라붙어 있네. 신경이랑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염증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경까지 자극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시리고 저리고 땡기고 쥐가 나고 남의 살 같고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인대, 후관절 등의 허리 통증이 오는 물리적 증상과 염증으로 인한 시림, 저림, 피부 감각 저하 등의 화학적 증상으로 나뉩니다. 혹시 죄송한데 퇴행성 디스크 저는 들어만 보기만 했지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거든요.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것도 아니고요. 또는 디스크가 없다고 해서 아픈 건 디스크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은 진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워낙에 이게 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심한 분들은 다리 쪽으로 저리고 화끈거리고 하는 것들이 불로 데인 듯하다 또는 칼로 찌르는 듯하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위에 엑스레이 사진은 자, 협착증은요.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고 MRI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이 관이 좁아진 겁니다. 왜 좁아지느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자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자랐든지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인대, 이 인대가 두꺼워졌든지 뭐 여러 가지들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신경이 나오는 길이 좁아진 것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지는 퇴행성 변화들, 그래서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는 20대에서 40대, 50대에서부터는 협착증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척추 질환인 협착증과 디스크. 50대 이상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았을 때가 편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 저림이 생긴다면 협착증을. 20대에서 40대 사이는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누워서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보세요. 한의학으로 보는 척추 질환. 한방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들을 보느냐? 한방에서는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이라는 책 보셨어요 혹시? 아유 드라마 맞죠? 허주, 홍천이에도 안 보셨어요? 네. 아유 그럼요. 다들 보죠. 네. 네, 동의보감에는 10종 요통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0종 요통 중에 보면은 뭐 어혈요통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삐끗했을 때, 네, 그런 이제 좌섬요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풍습요통, 네, 풍요통, 뭐 한요통, 뭐 또는 기허요통 뭐 등등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담음요통도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원인에 따라 신허, 식적, 어혈, 한, 습열, 담음, 좌섬, 풍, 습, 기요통으로 요통의 종류를 10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하나하나 좀 의미가 있는 것들, 현대도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음 요통은요, 손MC처럼 네, 좀 이렇게 좀 살집이 있고 특히나 하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육질이 아니라 내가 좀 체중이 있고 그리고가 이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해주는 게 허리에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삐끗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어혈 요통이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가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 요통이 있습니다. 한 요통은 이 대사가 떨어지고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건 당연히 이제 데워주면 되는 거겠고요. 신호요통이라고 있습니다. 신호요통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라는 거는 신장의 기운이 떨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장은 한방에서 진액을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수액대사를 주관을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큼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겠죠. 10종 요통 중 자주 발생하는 요통에는 담음이 허리 경맥에 몰려 생긴 담음 요통, 외상으로 인한 어혈 요통, 찬 기운으로 인한 한 요통, 신장의 기능 허약으로 인한 신어 요통이 있습니다. 허리, 기둥을 잘 세워야 튼튼하다. 기둥이 많은 집과 기둥이 하나 있는 집,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당연히 많은 게 튼튼하죠. 우리 몸의 기둥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척추예요, 척추. 척추 하나로만 버티는 집과 척추 말고도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집, 어느 집이 더 튼튼할까요? 근육이 당연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집이 훨씬 더 튼튼하겠죠.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코어 근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배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본 자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긴장되는 진행 과정입니다. 힘이 들면 근육은 뭉칩니다.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쪽이 힘이 없고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지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다니고 싶은가요? 아, 난 이렇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뒤로 당기는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무릎이 아팠던 분들도 허리까지, 배까지 치료를 하고 좋아지면 네, 충분히 근육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잘 키우면 내가 지금 협착이 있든 내가 지금 디스크가 있든 또는 내가 지금 무릎에 연골이 닳았든 근육이 튼튼하고 관절을 둘러싼 인대가 튼튼하면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척추 질환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수술은 언제 꼭 필요할까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요.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는 3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는 치료를 했는데도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수술 말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진행되는 통증과 감각 이상, 네, 또는 근력 저하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는요, 3개월 동안 치료를 했지만 반응이 없을 때, 이럴 때도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을 치료를 하는 방법은요, 이 사이 공간을 넓혀주면 돼요. 대표적으로 양방에서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시술을 나타내는 건데요. 풍선확장술이에요. 풍선확장술. 여기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거기다 약물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넓히는 거죠. 디스크 수술 치료에는 돌출된 디스크를 없애고 그 사이를 나사무 등으로 연결해주는 후방 척추경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숙일 때요. 허리뼈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각 뼈들이 뭐 조금씩 5도에서 10도씩 이렇게 조금씩 많이 움직여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애가 4, 5번, 요추 4, 5번입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놈인 거죠. 그 위아래가 그 다음으로 일을 잘하는 애들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10명이서 같이 일을 해요. 10명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하고 일 제일 잘하는 애 둘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는 가서 쉬어.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선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떡하죠? 10명이서 하던 일들, 그것도 제일 일을 잘하던 2명이 빠진 상태로 8명이 해야 되면 그 8명은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무리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도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은요, 최대한 하지 않고 내 허리로 버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민들의 허리 건강에 켜진 적신호.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과연 어떻게 치료할까요?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한약, 침. 한약을 먹고 침을 맞으면요, 뼈도 훨씬 더 빨리 붙어요. 그만큼 뼈의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할 때 또는 너무 과로를 했을 때 그래서 근육이 뭉쳤다. 침을 맞으면 특히 그런 느낌들 들 때가 있어요. 침이 들어갔을 때 뭔가 톡하는 느낌, 뭔가 꿈틀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근육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침이 꽂힌 자리를 잘 보면요, 멀겋게 이렇게 멀겋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두드러기나 염증이 아니고 침이 들어간 그 자리로 혈액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분한테 이제 이걸 놨는데 약침. 이 약침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약침은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 그거를 근육이나 아니면은 경혈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주입을 하는 거죠. 허리 쪽에 급성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약침은 허리 근육들 또는 이제 주위에 이제 굳어 있는 뭐 또는 탈수된 디스크 이런 것들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약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맞아주면 그만큼 허리가 좋아지겠죠.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한약, 한약.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허리에 좋은 약재들 보면은 뭐 두충, 속단 뭐 이런 약재들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약재들을 보면요. 열매로 된 약재들,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약재들이죠. 예. 기름기 있는 약재들도 많이 쓰고요. 또는 숙지향 이런 약재도 신허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약재들을 쓸 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쓴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은 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구에다가 저기 어디 경동시장 가가지고 구에다가 차로 끓여 먹으면 되나요? 뭐 그렇게 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혈액을 이제 순환시켜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테고요. 영양분이 부족한 분들은 영양분을 직접 넣어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좋은 약재로 혈액순환에는 찬군과 당귀, 영양 공급에는 녹용과 숙지황, 근육 이완에는 작약이 있습니다. 단 한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하세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이 있습니다. 쌍화탕이라고. 쌍화탕 잘 아시죠? 알죠. 네, 근데 쌍화탕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감기약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쌍화탕은요. 정을 보하는 약이에요. 이게 뭔 약이냐면 아까 신장을 이야기했는데 신장은요. 한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정력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로 봅니다. 근데 이 정력이란 것이 성적인 능력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가장 어떤 그 정밀로운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영양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분이 떨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처지고 근육도 그만큼 마르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뻣뻣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쌍화탕을 복용을 했을 때 근지구력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가진 논문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재라도 자기 몸에 그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은 좀 독이 된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체질이라는 것도요. 이제 물론 이제 사상 체질에서는 그걸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컨디션마다 이렇게 그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좋았던 게 지금도 꼭 좋느냐? 그러리란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람 몸에 맞춰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뭘 먹어야겠다 하시기 전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한의학 요법으로는 근육 이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침, 염증 제거와 재생물질 공급을 돕는 약침, 영양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 근육이 운동만 해가지고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신호를 보내요.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얼른 나한테 재료를 줘. 그럼 내가 얼른 이렇게 커질게. 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먹지를 못하면 또는 제대로 쉬지를 못하면 그 과정들이 생략이 돼요. 무엇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까요? 이런데 많이 저렇게 했을 때. 그거는 어떤 고기냐 보다 근육만 생각했을 때는 어느 고기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게 분명히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방을 생각했을 때 생선이 훨씬 더 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생선류가 더 좋습니다. 척추 근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 생선, 달걀 등이 좋고 운동은 가벼운 등산과 수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집에서 임시방편으로 네네.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 침으로 치료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프다 네. 아니면 밥을 먹었는데 얹힌 것 같다 네. 그럼 집에서 임시방편으로 무슨 혈 같은 걸 눌러서 좀 할 수 있는지 그걸요. 네. 문제의 원인은 결국 허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배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심이 부족해서 배심이 딸려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네, 소화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화 또한 배가 따뜻해지면 소화기가 따뜻해지면 기능을 갖다가 활발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뭐 약을 드시는 것보다 일단은 배를 좀 그렇죠. 예, 뭐 내가 당장 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뭐 가까운 한의원을 가시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뭐 이럴 때 오밤중에 이렇게 내가 아프다. 그럼 일단은 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은 그랬을 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혹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우리 어머님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 들고. 네, 편안하게. 네. 명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선생님 저는요 네. 이렇게 살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요 전기가 오듯이 찌릿 이걸 좀 느끼거든요. 네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이제 이 피부 쪽의 신경들이 어딘가에 위에서부터 눌린 겁니다. 이제 그거는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추 협착일 수도 있고요. 아니 팔을 이렇게 하면은 전기 오듯이 또는 목 앞쪽에서 신경이 나오는 길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흉곽출구증후군은 이 목 앞쪽 그리고 이 가슴 앞쪽에 여기에서 이제 신경들이 눌리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피부 자체의 신경들이 그냥 이제 뭉쳐서 근육이 뭉치고 해서 포착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만큼만 먹어도 얹히고 그래요? 다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이상이 없어요. 특히나 나는 밥은 조금 먹어.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고 그래.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또 밤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한방에서 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화기에 노폐물들이 껴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어머니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화병이 있으면은 수비로 올라가지고 꼭대기 하는. 항상 이렇게 좀 사람이 항진이 돼 있고 긴장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상열하안이라고 위쪽으로 열이 쏠리고 아래쪽으로 열이 적은 상태. 그러니까 아래쪽은 차고 위로는 열한 상태. 그걸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땀을 흘리는 운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노래를 하거나 이제 수다를 떨거나 뭔가 어디 가서 이제 큰 소리를 갖다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까 좀 전에 고스톱 치시던데 치실 때 그냥 원고 투고 그러지 말고 원고 약간 이렇게 발산을 하시라고요. 아니 한쪽이 좋으면 그럼 좋으실 거예요. 농민들의 고질병 척추 질환. 한의학으로 근본적인 원인부터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진짜 선생님 강연을 집중해서 너무 잘 들으셨어요. 네. 하라 그랬더니 1시간 해도 괜찮구만. 저희가 지금 강연으로만 지금 1시간 반을 했는데 그럼요. 시간 진짜 순식간 지나갔죠. 네.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한 말씀 같은 거. 겨울이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더 움츠려들고 근육들도 그만큼 더 추위 때문에 긴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빙판길 이런 데서 잘못해서 미끄러지고 하면은 겨울철에 사고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건강들 유의하셔서 또 건강하게 언젠가 우리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아파서 좋아. 내가 안 아파서. 내가 한번 찾아가야 돼. 내리고 보내고. 나 이거 한 번 더 맞으면 괜찮겠는데. 치료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너무도 뼈도서도 없는 게 조금 이게 하니까 편안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농촌의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